수많은 믿음의 교감. 집집마다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각자가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만나는 일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거북하고 의례적인 상하관계보다는 편하고 대등한 인간관계를 즐기고 싶은 건 당연한지도 모르지만 차츰 나이를 먹으니 사라져가는 게 아쉬울 때도 없지 않아 있다. 정초에 친정어머니께 세배드리러 갔다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대소가가 함께한 자리에 끼게 되었다. 그러나 세배가 끝나자 역시 젊은이는 젊은이들끼리, 큰아이들은 큰아이들끼리, 어린이는 어린이들끼리 패가 갈라져 잡담도 하고 화투놀이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화투놀이 패가 가장 시끌시끌하고 활기에 넘치더니 차츰 잡담 패거리가 그 활기를 앞질러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을까 싶어 슬그머니 끼어들어 봤더니 맨 봉변당한 얘기였다. 봉변도 지나가는 택시에 의해 새 옷에 흙탕물이 튀었다든가 하는 정도의 고의성이 희박한 봉변이 아니라 믿는 도끼에 발 찍힌 식의 질 나쁜 봉변 얘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얘기는 무궁무진했다. 남이 속은 얘기에 혀를 차면서 동시에 자기가 속은 얘기를 하고 싶어 입술로부터 쫑긋대며 안달을 하기도 했다. 거액을 사기당한 얘기로부터 버스간에서 가방을 받아준 고마운 아줌마에 의해 만년필을 소매치기 당한 얘기까지 도시 고위층의 공약에 속은 얘기로부터 100원짜리 상품의 용량에 속고 박앤세일의 반값에 속은 얘기까지 두루두루 속은 얘기들로 경합을 벌이다 보니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는 활기를 띠었다. 그건 분명히 유쾌한 화제가 못 되었을 텐데도 우린 어느 틈에 그걸 즐기고 있었다. 미담보다는 악담에 더 정열적인 게 천박한 기질이라는 걸 돌볼 겨를도 없었다. 이때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이야기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던 80 노모께서 혼잣말처럼 한마디 하셨다. 난 원 복도 많지. 이 나이에 그런 못된 사람들을 별로 못 겪어봤으니. 어머니의 이런 말씀은 우리의 소리 높은 악담 속에서 아무런 흥미도 못 끌었다. 더구나 어머니는 세속적인 의미로 과히 복 좋은 노인도 못 됐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실 때의 어머니가 기를 쓰고 악담을 하는 우리보다 훨씬 곱고 깨끗하고 행복해 보이시는 걸 나는 놓칠 수 없었다. 그리고 뒤늦게 슬그머니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그런 무안을 당하긴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 요새는 근력이 안 좋으셔서 못 다니시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절에 열심히 다니셔서 나도 가끔 모시고 가봤는데 그때마다 절의 소각한 분위기라든가 스님과 신도들과의 상업적인 관계 등에 대해 나는 꽤 악랄한 비평을 했었다. 어머니는 이런 나를 이렇게 나무라셨다. 원, 뭐 눈엔 똥밖에 안 뺀다더니 넌 어째 그런 거밖에 못 보냐? 난 부처님 한 분 우러르기에 그저 감지덕지 하느라 그런 건 눈 귀에도 안 들어오더니만. 보는 눈에 따라 이렇게 한 가지 사물 동일한 현상도 정반대로 보이는 수는 부지기수다.
사람을 믿었다가 속았을 때처럼 억울한 적은 없고 억울한 것처럼 고약한 느낌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그 억울한 느낌만은 되풀이해서 당하지 않으려 든다. 다시 속기 싫어서 절대로 다시 속지 않는 방법이 하나로 만나는 모든 것을 일단 불신부터 하고 보는 방법은 매우 약은 삶의 방법 같지만 실은 가장 미련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믿었다가 속은 것도 배신당한 것에 해당하겠지만 못 믿었던 것이 실상은 믿을 만한 거였다는 것 역시 배신당한 것일 수밖에 없겠고 배신의 확률은 후자의 경우가 훨씬 높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80평생을 회고하며 자신있게 못된 사람 만난 일 없다고 수레할 수 있듯이 세상엔 믿을 만한 게 훨씬 더 많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쉬 잊고 배신을 오래 기억하고 타인에게 풍기지 못해 하는 것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바탕이 결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귀갓길은 정월 초하룻날 내린 폭설이 조금도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어서 몹시 위태로웠다. 친정에서 우리 집까지는 같은 서울 시내건만 30km 가까운 거리다. 그런 거리를 늦은 밤 택시로 달리는 아니 기는 기분은 실로 아슬아슬했다. 주행선은커녕 차도와 인도와의 구분도 없이 차 사이를 행인이 행인 사이를 차들이 요령껏 엉금엉금 기고 있었다. 아마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던들 나와 나의 식구들의 안전을 그 차에 그렇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었으리라. 그러나 그 택시 운전사가 전서부터 아는 사람일 리는 없었고 믿을만한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 관상이라도 봐뒀던 것도 아니다. 그냥 그가 믿음직스러웠다. 우리의 믿는 믿음이 그와 교감해 그를 더욱 책임감 있게 했고 그런 교감에 의해 차 속의 분위기까지 훈훈하고 화목한 것이었다. 내가 탄 택시 운전사에 대해서뿐이 아니었다. 차 사이를 조심스럽게 누비는 행인들, 앞, 뒤, 옆으로 엇갈리는 딴 차들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믿음 역시 없었더라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만용이었으리라. 그날 밤 일이 지금까지 생각해도 유쾌한 건 이런 광범위한 믿음의 교감의 추억 때문인 것 같다. 우리가 아직은 악보다는 선을 믿고 우리를 싣고 가는 역사의 흐름이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흐를 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이 세상 악을 한꺼번에 처치할 것 같은 소리 높은 목청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소리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선, 무의식적인 믿음의 교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올 겨울은 눈이 많을 뿐더러 추위 역시 대단했다. 우리 집처럼 방이 여럿이고 방마다 연탄을 떼는 집에선 매일매일 배출해내는 연탄재만 해도 엄청나다. 만일 하루 걸러 청소부가 사흘이나 닷새쯤을 오지 않는다면 우리 동네는 연탄재에 묻히리라. 그러나 청소부 아저씨는 어김없이 온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가 넘는다는 관상대 발표를 듣고 나서 아저씨의 손수레 바퀴가 언 땅을 덜커덕덜커덕 구르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고맙고 안심스러울 때는 없다. 그러나 폭설이 내린 다음 날
나는 청소부 아저씨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밖에 우리 집은 지대가 높아 완만하게 경사가 진 비탈길은 동네 꼬마들에 의해 스키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 위험한 눈길을 뚫고 순수레를 끌고 연탄재를 수거하러 오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 같았다. 쌓이는 연탄재만큼의 우울과 근심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날 아침도 쓰레기통은 말끔히 비어 있었다. 겨울도 많이 추웠지만 가끔 따스했고 자주 우울했지만 어쩌다 행복하기도 했다. 올 겨울의 희망도 뭐니 해도 역시 봄이고, 봄을 믿을 수 있는 건 여기저기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봄의 약속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이웃사랑. 지난 겨울의 추위는 혹독했다. 지금 사는 집에서 20년째 살아오는데 지하실에 저장한 김치독이 꽁꽁 얼어서 한겨울에 김장김치도 제대로 못 먹긴 이번 겨울이 처음이었다. 익지도 않고 겨울을 난 김치가 예년 같으면 군내가 날 요즘 맛있게 익어서 잘 먹고 있다. 그래 그런지 수도 동파 사고가 잦았다. 이웃에서 집집마다 수도가 안 얼어붙어 본 집이 없는 것 같았다. 우리 골목에선 우리 집이 있는 줄은 지대가 낮고 앞줄은 지대가 높아 집들이 축대 위에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한 골목이면서도 어쩐지 이웃 기분이 안 나고 있다. 축대 높은 집들은 평지집보다 수압이 약간 떨어지는 모양으로 동파 사고도 더 잦아서 그럴 때마다 수리공이 대문을 두드리고 우리 집 수도 계량기통 뚜껑을 열고 굵은 전선을 들이댔다. 양쪽 집 수도관에 강한 전류가 흐르게 해서 녹이는 방법은 전력은 많이 소모되지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인 것 같았다. 커다란 트랜스를 자전거에 싣고 다니면서 언 수도를 녹여주는 사람이 유난한 추위에도 혼자서 대목만 난 즐거움으로 싱글벙글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너무 자주 대문을 열어주고 계량기통의 보온용 가마니를 풀어줘야 할 때는 그 사람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연방 고개를 굽심댔다. 그보다는 정작 수도가 언 집주인이 우리 집에 와서 늘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미리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예절일 듯 싶은데 그렇게 하는 집은 어쩌면 한 집도 없었다. 수도관 언 것을 녹여주고 돈 받는 사람을 불러 녹여서 물을 나오면 얼마 주겠다고 청부를 준 바에야 이웃집과 교섭하는 일도 그 사람이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그게 좀 섭섭했다. 지대가 낮고 수도 관리를 잘해서 얼어붙지 않은 집들 중에서 번번이 우리 집만 대문 열고 계량기통 뚜껑을 열어줘야 하는 일이 짜증스러울 때도 있었다. 선심 중에서도 물 선심이 으뜸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 없는 고통은 큰 거고 이웃의 이런 큰 고통을 위해 그 정도의 수고를 하는 게 짜증스럽기까지 했던 이웃의 이런 말없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혹한이 더욱 기승을 떨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만으로 안 되었던지 인부를 대서 땅을 파고 동파된 수도관을 갈아 넣는 집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 집들이 다 축대 높은 집들이어서 서로 얼굴이나 겨우 알고 지낼 만한
친하지 않은 이웃이었지만 참 올겨울에 고생이 많다 싶었다. 어느 날 아침 나가보니까 우리 집 담 밑에 한 리어커 정도의 흙이 버려져 있었다. 흙이라기보다는 두터운 시멘트 콘크리트 층을 깨트려낸 것이어서 아마 또 네 집에서 수도 고치느라고 마당이나 부엌바닥을 파헤친 모양이었다. 그래도 기분이 언짢았다. 하필 남의 집 담장 밑에 그걸 버릴 게 뭐란 말인가. 축대 높은 집들 중엔 마당이 200평은 되는 집도 있고 안뜰도 없는 데다가 막다른 집이어서 흙 한 줌도 자기 집 근처에 처리할 수 없는 집도 있었지만 축대 밑에 버리면 될 텐데 길을 건너 하필 우리 집 담장 밑에 버릴 게 뭔가 싶어 생각할수록 이만저만 부화가 나는 게 아니었다. 수도 고칠 때 정작 집주인들한테는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못 듣고 안부의 말만으로 기꺼이 협조했던 일조차 억울하게 느껴졌다. 그 한 리어카의 흙이 나의 선심에 대한 배신처럼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내가 이렇게 속을 끓이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집 식구들의 생각은 훨씬 너그러운 것이었다. 일을 맡은 인부들이 무심히 그랬지 주인이 그렇게 시켰을 리가 있겠느냐는 거였다. 그럴 듯도 싶었지만 그렇다면 미안해서라도 그 흙을 빨리 치워야 할 텐데 며칠씩 그대로 놓아둔 뒤로 눈까지 오자 그건 요지부동. 봄이 와야만 쳐낼 수밖에 없는 바위 덩어리로 얼어붙고 말았다. 드나들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그것 때문에 나는 축대 위에 사는 5집을 한꺼번에 미워하면서 겨울을 났다. 그 5집 중 한 집에서 한 짓은 분명한데 안 다니던 집을 그것이 네 집 짓인가를 조사하기 위해 찾아다닐 만큼 극성맞진 못하고 그저 그 5집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미워하는 게 유쾌하지 못한 채로 고작이었다. 겨울이 다 나고 나서 우리 집 온수 보일러가 터졌다. 동파가 아니라 연탄 보일러로서의 수명이 다 돼서 물이 새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을 갈아내느라고 일꾼을 댄 김에 이것저것 부실한 곳에 손을 보았더니 우리 집에서도 한 리어커 정도의 흙덩이 쇠붙이 등이 생겨났다. 이제 날이 풀려서 우리 담장 밑에서 바위처럼 얼어붙었던 흙도 푸실푸실 부드러워졌으니까 사람을 대서 같이 칠 작정으로 그 위에다 우리의 것을 더했다. 흙을 포함한 집수리 후에 그런 폐기물은 매일매일의 연탄재를 수거해가는 청소부 소관이 아니라 그것만을 맡아서 치는 인부를 따로 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 후에도 며칠을 그대로 있었다. 어느 날 외출을 했다 돌아오면서 보니 우리 집 담장 밑의 흙더미가 말끔히 치워져 있는 게 아닌가. 흙만 쳐간 게 아니라 쓰레기까지 깨끗이 해놓아서 골목이 다 훤했다. 집을 보고 있던 파출부에게 누가 치더냐고 물어보았으나 못 보았다는 거였다. 감쪽같이 우리 모르게 거기다 흙을 버렸던 것처럼 또 감쪽같이 그걸 치운 것이다. 우리가 버린 폐기물까지 합해서. 그런 류의 폐기물은 수거해 가면서 상당한 품삯을 요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저 그걸 친 누구에겐가 우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네 집에서 그걸 쳐주었는지 모르기는 버린 집을 모를 때와 마찬가지였다. 나도 겨우내 네 집인지도 모르는 채 덮어놓고 이웃을 미워한 걸 뉘우치는 걸로 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할 밖에 없었다.
네 집인지는 모르지만 겨우내 우리한테 신세진 걸 그렇게 말없이 갚으려 했던 나의 어떤 이웃처럼. 이웃 간에 미움을 받을 만한 나쁜 사람이 정말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오해가 있을 뿐이란 생각이 든다. 오해가 높은 담장도 되고 가시 울타리도 되어서 이웃 간을 소원하게 만드는 거라면 봄과 함께 그런 오해도 풀려야 할 텐데 오해라는 게 어디 얼음처럼 저절로 풀려야지 말이다. 오해를 풀기 위해선 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웃 간에 말을 방해하는 건 제가 모르는 척 하는데 뭐가 답답해서 내가 먼저 말을 시켜? 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자존심인데 보아하니 우리 골목에선 내가 제일 나이살이나 먹은 것 같으니 내가 먼저 그 유치한 딱지를 떼어야 할까 보다.